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한정 승인 제도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숫자 1번의 의의와 방식 부분을 한번 보죠. 1028조 조문을 보세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산의 한도에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했었던 채무, 그 다음 유증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 자, 이거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결국 조건부 상속 승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29조를 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030조를 보시면 한정 승인의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하면은 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자, 1019조 제1항이 일반적인 한정 승인이고요. 1019조 제3항은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가정법원에다가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항 1019조 제3항에 의하여 한정 승인을 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 중에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자 할 때는 상속 재산의 목록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한 상속 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에 한정 승인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조건부 상속 형태를 승인하는 것. 요게 이제 한정 승인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조건이냐면은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만 물려받을 채무를 책임을 지겠다라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방식인데요.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신고를 가정법원이 수리하는 심판을 고지해야지, 그래야 이제 한정 승인의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려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시에는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라면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가정법원의 한정 승인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게, 가정법원이 한정 승인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이 되겠느냐라는 건데, 양가로 기억해 보세요. 가정법원의 한정 승인 신고 수리 심판은 이름 한정 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지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한정 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지 한정 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민사소송이 되느냐면은 상속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한정 승인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 삼아 한정 승인 신고를 불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은 가정법원은 반드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고려 기간이 도과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비록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 신고 수리가 한정승인 신고가 제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해라라는 것이죠. 반면에 한정승인, 그러니까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불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 2번에 한정 승인을 했을 때의 이제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자, 첫 번째 효과는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부터만 상속 채권자나 유증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부터는 상속 채권자나 유증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 1031조를 봅니다.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상속 재산과 고유 재산이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40조를 보세요. 공동 상속 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입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상속인들이 한정 승인을 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상속재산 관리인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2항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서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다. 자, 여러 공동상속인들이 예를 들어 자녀가 갑을병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3명 모두 다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가 되고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관리 주체를 갑을병 3인으로 모두 다 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거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1040조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선임되는 상속재산 관리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이 돼야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리인은 모든 행위를 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상속을 승인한 한정 승인자는 물적 유한 책임을 집니다. 이 물적 유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채무와 책임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 채무 전부를 상속받는 것은 맞지만 그 상속 채무에 관한 책임은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만약에 상속 채무를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했다면은 이는 비채 변제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상속 채권자가 한정 승인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자, 상속의 한정 승인을 냈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는 전부 다 승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 채권자가 한정 승인자를 상대로 해서 채무를 이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법원으로서는 채무 전부를 이행해라라는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 이행 판결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 판결을 가지고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결 법원은 이행 판결을 선고하되 다만 이행 판결의 주문에 상속 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 그 판결을 가지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에다가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디귿에 상속 채권자의 상속인 고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자,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 승인을 했다면은 상속 채권자들은 상속 재산에다가는 집행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없고 상속 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리을에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상속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가 상속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 재산으로 삼아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한정 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는 상속 재산에다가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는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무가 조세 채무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설사 그 조세 채무가 상속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자의 고유 채무가 조세 채무라고 하더라도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 재산에다가는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미음에 한정 승인자의 청구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상속 채권자가 한정 승인자를 상대로 해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정 승인자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했다라는 점을 밝히지 않는 바람에 판결 법원이 집행력에 제한이 없는 완전한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한정 승인자가 청구 이해소를 제기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건데 책임 범위에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정 승인의 항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정 승인자는 한정 승인 사실을 내세워서 청구 이해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청구 이해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모순은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의무는 한정 승인의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존속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관리 의무도 계속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자들이 수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으로서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2번에 한정 승인에 의한 청산 절차를 보죠. 자, 이거는 동그라미 1번에 일단 시작은 한정 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정 승인자는 한정 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 한정 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 그 채권 및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고 기간은 적어도 2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5일 이내에 신고해라 이렇게 채권 신고를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 공고 기간은 최소한 2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최고 기간 동안 이 공고 기간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 동안에는 설사 상속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한정 승인자는 상속 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배당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상속 재산으로부터 여러 채권자들이 상속 채권자들이 배당 변제를 받아가게 됩니다. 양가로 기억에 배당 변제를 받을 채권자를 보죠. 자, 채권 신고 기간에 신고한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 이런 채권자들이 배당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 변제 과정에는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배당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니은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이 배당 변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의 수증자액의 변제입니다. 유증받은 자에 대해서는 상속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가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상속 채권자가 유증 채권자에 비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상속 채권자가 있고 유증받은 채권자, 유증 채권자가 있는데 수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는 상속 채권자가 우선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의 상속 재산의 경매입니다. 변제를 하기 위해서 상속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정 승인자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한정 승인에 따른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상속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정 승인자가 실시한 이 경매는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아니라 현금화를 위한 경매, 형식적 경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형식적 경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당 절차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 채권자가 형식적 경매 과정에서는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미음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배당 변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속 재산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가 상속 재산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점을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제가 조금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건 이제 요 쟁점을 완전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 이거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게는 상속 채권자 갑, 그 다음에 상속 채권자 을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어떤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가 되었어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에 따라서 여기 이제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적법하게 한정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상속 재산의 소유권자는 요렇게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겠죠. 상속인에게로 소유권은 이전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이전이 될 거예요. 다만 이 상속인은 자신이 어떤 고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속 채권자 갑이나 을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 상속 재산으로부터만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이 상속인이 가진 어떤 고유 재산이 있다면은 이 고유 재산에 의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속인의 채권자가 있어요. 상속인의 채권자가 가령 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상속인의 채권자인 병이 상속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속인이 Y라고 쳐봅시다. 상속인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Y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 Y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채권자 병 사이에 여기에 이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해요. 저당권 설정, 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 계약에 따라서 요 상속 재산에다가 물려받은 재산에다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 버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를 해줬어요. 그럼 보세요. 자, 상속인하고 을과 Y 사이의 관계가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속 재산을 자신의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을 했으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상속 채권자 갑이나 을에게는 그 채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상속 재산을 써서 없애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속 재산 부정 소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Y는 비록 한정 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Y는 법정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단순 승인 이렇게 의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을과 병의 관계에서 이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서 매각이 되었을 때 갑을과 병 사이에 어떤 채권자가 우선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한정 승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은 한정 승인 제도의 취지 요거만 고려한다면은 누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상속 채권자가 우선해야 되겠죠. 그죠? 상속 채권자인 갑과 을이 이게 우선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상속 재산하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으로부터는 상속 채권자들이 변제받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이 상속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이 다 끝나야지 이 상속 재산에다가 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은 상속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 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권법적인 관점, 물권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갑과 을은 일반 채권자이고 병은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이게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저당권자 병이 우선해야 된다. 이런 충돌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요 논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이지만 상속재산에다가 담보권을 취득한 자가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상속채권자하고 상속인의 고유 채권자인 담보권자 사이에 우열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물권법적 측면을 배제하고 한정승인 제도를 우선시키려면은 한정승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행법은 상속 채권자를 우선시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물권법의 원리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권법의 원칙 이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인의 채권자이기는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담보 물권을 취득한 근저당권자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이렇게 이제 우선하게 된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례를 한번 봅시다. 자, 상속 채권자에게 한정 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한정 승인자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담보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 담보권자가 우선할 수밖에 없고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속 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검토 부분을 보세요. 상속 재산은 한정 승인의 청산 절차에 따라 상속 채권자에게 배당 변제되어야 할 재산입니다. 근데 한정 승인자가 그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때에는 한정 승인자가 부정 소비를 한 경우에 해당해서 단순 승인으로 의제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상속 채권자의 불이익이 제거되지는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정 승인 사실만으로 상속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상속 채권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상속 부동산의 임의 경매에서 상속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상속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는 것, 이거는 상속 채권자라고 해서 어느 때나 한정 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를 통해서만 배당 변제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 절차에서 상속 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행 권한이 있다면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허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청산 절차를 보다도 수월하게 이끌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에 따른 청산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이제 부당 변제로 인한 책임은 모두 다 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정 승인 특히 이제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한정 승인 제도가 뭐고, 요거는 이제 책임이 한정 승인자의 책임이 제한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상속의 한정 승인 제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